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한국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이 얼마 전 10주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잠시 동안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용에 불편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대대적인 개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멜론의 현재 가입자는 2,400만 명, 보유곡은 320만 곡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이용자들이 하루에 듣고 소비하는 양도 엄청나고 이와 관련되어서 남는 기록들의 양도 엄청납니다. 하루에 쌓이는 데이터만 1TB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멜론이 이 엄청난 기록, 즉 빅데이터를 음악 제작자 및 가수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가수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음악을 많이 들었는지 다운로드 수나 스트리밍 횟수로만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디에서 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들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김강석 로엔 멜론 사업본부 IT그룹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향후 아티스트와 이용자 간 직접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음악 향유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돈벌이 수단의 형태가 아닌 생산자와 플랫폼, 유저 간의 선순환, 구조적인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제작자들에게도 좋겠지만 이용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도 인공지능 추천, 그러니까 상황이나 장소별 음악 추천도 더 정교해지겠죠? 음악은 요즘 멜론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곡 듣겠습니다. 시스타의 신곡 Touch My Body입니다. 여기 레드불 내 입술이 좋아 아님 내 바디가 좋아 솔직히 말해 여기 나도 저기 나밖에 없다고 질문을 말해줘 부끄럽게 자꾸 보지 말고 계속 날 좋아 yeah. 날 사랑한단 말해줘 Touch my body 우린 조금씩 빠르게 Everybody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하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감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천송이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천송이가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에서 배우 전지현 씨가 연기한 인물이죠. 근데 이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이 천송이란 이름의 여자 주인공이 입고 나온 코트, 이른바 이 천송이 코트가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 소비자들이요, 공인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지적을 했죠. 이 천송이 코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느냐, 지지부진하다라면서 최근에 다시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대책이 나왔네요.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수단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바로 천송이 대책인데요. 담당 책임자와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전자금융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효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이나 외국에서요, 공인인증서 때문에 이 천송이 코트를 못 샀나요? 예, 공인인증서가 3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금융 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3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 되는 셈이었죠. 그렇군요. 근데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이 천송이 코트라는 게 아마 종류가 다양한가 본데 30만 원 이하도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천송이 코트를 30만 원 미만에서 사는 거는 네. 법적으로 가능했었는데, 예전에 외국인 이제 쇼핑몰이 명문으로 된 게 소수 있기는 했지만은 네.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고, 중국인들이 할 수 있는 중국어나 뭐 1어 이런 게 이제 잘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게 잘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접근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거였고요, 그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좀 해결해 주기를 이제 당부한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이미 폐지한다라고 발표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5월 20일 날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폐지되었습니다. 네, 근데 왜 계속 이게 공인인증서가 요구가 됐던 거죠? 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네. 새로운 대체 수단이 나오려면 이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안전성이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카드사들이 도입하는 데 있어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사실 규제를 없애기는 없앴는데 업계의 어떤 좀 자율에 맡겨놓고 뭐랄까요, 여기 벌칙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안 된 거는 혹시 아닌가요? 네, 그거는 이제 업계 자율에 맡겨진 부분은 맞고요. 예. 근데 이제 벌칙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예. 이제 업계에서 좀 빨리 도입하려는 노력을 이제 강하게 하면은 이제 하기를 원하는데, 네. 이것이 아직 이제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다른 보안 수단을 도입하는데 좀 멈칫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좀 같이 대책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같이 업계가 협력을 해서 네.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노력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이른바 천송이 종합대책에는 정부가 좀 채찍질을 하시는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업계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시한이나 이런 것도 좀 못 박아져 있나요? 일단 8월부터 이 업계의 표준 약관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고치는 것부터 해서 네. 실제로 이제 도입하는 거는 이제 카드사 스스로 하면 되긴 되는데, 상당 부분 이제 8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회사마다 좀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아마 발표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요, 이 천송이 종합대책이라는 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기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문제가 됐던 액티브엑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게 가장 핵심인가요?
예,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게 선택 수단의 하나로서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손쉽게 쓸 수 있는 대체 인증수단,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안 써도 되는 예. 다른 더 손쉬운 인증수단을 이제 만들어서 보급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간편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예. 현재도 일부 도입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좀 도입을 확산시키자, 이런 것이 이제 이번 대책의 골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간편 결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일부 카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미국의 페이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막 공격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서 얘기가 되는 알리페이라는 시스템도 그렇고요. 네. 이것들은 상당히 좀 결제하기가 편해요. 예. 예. 이런 걸로 바꿔가겠다는 건가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네. 현재도 우리나라의 카드사들하고 피지 업체, 그러니까 전자지급결제 대행 업체들이 그 소위 이제 한국형 간편 결제라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방식과 거의 똑같은데 한 단계 더 있는데, 이제 그 SMS 문자라든지 이런 네. 휴대폰을 통한 인증을 간단하게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물론 외국처럼 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전자금융 사기라든지 정보 유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보안을 고려해서 이제 한 단계를 이제 더 붙여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이제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저장 기반 하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카드 정보 저장은 아직 허용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법을 바꿔야 되나요? 예, 그거는 현재는 이제 카드사 가맹점 표준 약관이라고 네. 이제 여신금융협회 표준 약관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조만간에 이제 고쳐질 계획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고쳐지면 카드사가 허용하는 네. 뭐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피지 업체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 피지 업체가 안전성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 그런 피지 업체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업계도 이제 능력을 많이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재무적, 그런 네. 보안적 능력을. 그러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카드 정보가 저장이 되잖아요. 페이팔도 그렇고 알리페이도 그렇고요. 네. 카드 정보가 저장이 되면은 이게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피지 업체들도 들어가는데 결제 대행 업체들도 들어가는데 이 정보가 샜을 경우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어디가 책임을 져야지 되나요? 이게 책임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정보를 유출했으면 유출한 곳에 책임이 있는데요. 네. 뭐 이런 경우는 카드사에서 이제 정보를 저장을 허용했기 때문에 뭐 책임 분담이 양자의 계약사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거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 거는 이 뭐 피지 업체로 정보가 넘어가면 되느냐, 이런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신데 네. 이게 아주 보안 능력이라든지 재무 능력이라든지 기술적 능력이 이제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 기준을 넘는 그런 소수의 아마 피지업자가 대상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도 그걸 테스트를 받아서 안전성이 검증돼야지 이제 가질 수가 있고, 예. 그런 다음에 정보를 저장하는 피지업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검사와 감독을 기존보다는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리 감독 부분은 좀 보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제가 자꾸 보채는 질문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의무 사용도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좀 간편 결제 쪽으로 미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건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기준을 합당하게 통과를 해야만 피지 업체한테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계획은 세웠는데 역시나 또 시간이 계속 걸리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인인증서 사용하고 조금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런 불편은 계속 느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공인인증서만 사용한 30만 원 이상에서 카드사들이 이제 관행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없었지만 관행적으로 이제 계속 네. 요구해오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급히 개선할 것이고요. 시급히라면은 네, 이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 시기를 이제 딱 못 바뀌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네. 시스템을 이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 그거는 카드 업계랑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뭐 조만간에 그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간편한 결제를 하는 것. 조금 예. 더 간편한 결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네. 간편 결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형 간편 결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걸 이제 넘어서 페이팔과 같은 그런 간편 결제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업계들도 충분히 이제 그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뭐 금방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경쟁력을 네. 갖추어 나가는 것이 이제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요. 예.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게 간편한 결제를 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데 네. 이렇게 보안을 갖추면서도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국형 간편 결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시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훨씬 이제 상거래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한국형 간편 결제라고 하면은 휴대폰 인증 한 번 정도 걸친 걸 예, 얘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거 불편하던데. 아, 네. 예. 네, 네. 그러면은 한국형 간편 결제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이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것까지도 없애는 간편 결제로 가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저희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 업계에서 네. 가장 간편한 결제, 미국의 페이팔과 같은 그런 네. 쪽으로 가기를 이제 원하고 그쪽으로 제도도 이제 열어주는 것이고요. 예. 다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일부 뭐 정보 유출 사건이라든지 전자금융 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방어막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금 이제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고 간편 결제 미국처럼 가는 간편 결제가 되려면 네. 소위 저희들이 이제 카드사에서 그 부정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좀 고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이제 해외에 비해서는 아직 이제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데 네. 온라인 쪽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아직은 조금 더 제대로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갖춰질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아주 간편한 결제로 이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돈을 써서 개발을 해야지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피지사와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주체적으로 네. 지금 기존에도 이제 개발해서 쓰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온라인 거래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 부분에 대한 이런 부정 결제 탐지, 이상거래 탐지 이런 네.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제 피지사가 주체적으로 할 때는 피지사가 이제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카드사가 주체가 돼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카드사들은 또 비용 부담이 되니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문자로 문의가 들어왔는데 6913님인데요. 동생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결제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크롬 브라우저를 써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액티브엑스 자체가 안 깔리는 이 시스템에서는 안 깔리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간편 결제라는 것은 이런 액티브엑스가 굳이 깔리지 않아도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액티브엑스 문제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지금 네. 액티브엑스 없는 인터넷 예.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해외에서 이 결제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외국인 창으로 들어오시면은 아마 네. 이제 될 건데 해외에서 한국인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창으로 들어오시면 아직 이제 공인 인증서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액티브엑스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미래부에서도 이제 액티브엑스 없는 공인 인증서 이런 걸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는 환경으로 지금 네. 가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문제도 확실하게 보완을 하시면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려면은 대략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로 보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확정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카드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네. 독려를 하고 이제 조만간에 카드사들 스스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좀 얘기할 걸로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하루 빨리 보완도 되면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전유섭 전자금융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성공 직장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주민세 인상 논란을 짚어보겠고요. 성공 직장인에서는 성공통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율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입니다. 흔히들 사내유보금 과세라고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단기순이익이 나면 돈을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3년 안에 일정 비율 이상을 임금이나 배당, 투자로 쓰라는 겁니다. 쓰지 않고 쌓아놓으면 그 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이 올해 1조 원의 단기순이익이 났습니다. 정부가 그 돈을 6천억 원 이상 풀라고 했죠. 근데 그 대기업이 2017년까지도 5천억 원밖에 안 썼다면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물립니다. 세율이 10%라면 1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겠죠. 정부는 이렇게 해서라도 기업이 돈을 풀게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 또 세금을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하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하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죠.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네. 네. 아니 근데 화나는 소식이에요, 사실. 주민세를 또 올린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이제 지방선거 끝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자체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걸 간절히 높이고 싶어 하죠. 문제는 이제 네. 이게 주민들의 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꼭 이제
올렸으면 하고 소망을 하는데 입에 못 꺼내고 있는데 안전행정부가 좀 총대를 맨 것 같습니다. 네, 꺼냈더라고요. 예. 근데 주민세 그러면은 이게 어떤 세금인지 일단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주민세는. 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개인이 부담하는 주민세 대략 한 5천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1년에 한 번. 이게 있고. 두 번째 그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주로서 내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예. 이게 대략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내야 되고 1년에. 그다음에 법인이 부담하는 주민세. 이것도 법인들이 내야 되는데 이거는 법인 규모에 따라서 1년에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네. 차등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재산분 주민세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서 이게 부과되는데 대략 한 30평이면 예. 1년에 한 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종류 각각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율은 조금 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개인이 부담하는 주민세는 한 10,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네. 부과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조례로 만들 수 있고 예. 나머지 세 개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세율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세수를 보면 개인이 부담하는 주민세는 대략 800억대 정도 되고요. 네. 개인 사업자가 사업주로 부담하는 거는 대략 한 700억대. 그다음에 법인이 부담하는 주민세는 대략 한 5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재산분 주민세 이건 한 1,500억 원 정도. 대략 합치면 한 3,600억 원 정도 세수가 네. 됩니다. 어쨌든 중앙정부가 걷는 건 아니지만은 지자체가 이제 걷어야지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네. 논리인 거는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보편적인 증세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증세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지금 한 그 개인당 주민세를 한 10,000원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세수는 얼마 안 되고 상당히 세율은 높아지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얘기가 4,600억 원에서 10,000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4개 중에서 딱 하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당 뭐 이 균등분 주민세를 하는데 네. 이거만 올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세수는 한 1,000억 원 정도 늘어갑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부담하는 주민세는 한 2배 정도 이상 늘어가기 때문에 네. 체감하는 증세분은 큰데 실제로 세수는 얼마 되지 않죠. 증가분은.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을 또 많이 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개인 부담이니까 누구나 내야지 되는 세금을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이제 역진세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세금 비율. 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저소득층이 훨씬 더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역진성이 상당히 강한 세금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사실 지금 보니까 법인이 내는 주민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게 뭐 면적 같은 것도 나오고 네. 뭐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은 누진율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예. 뭐 조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주민세는 당분간 올리지 않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조금 전에 뭐 속보가 나왔네요. 근데 네. 사실은 지방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도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게 주민세였죠. 그러니까 지방 소득세라는 과거의 주민세였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저 세금 낼 때 보면 소득세 10% 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세. 그게 예. 이제 지방 소득세로 바뀌었고 법인세를 낼 때도 그거 중에 한 10%를 또 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소득세 할 주민세다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지방 소득세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총액이 한 100조가 넘거든요. 네. 그럼 그게 10%면 10조 정도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지방 소득세가 10조인데 그래서 10%가 10조라고 그러면 1%면 1조고 0.1%라고 그러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방 소득세를 손질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죠. 왜냐하면 예. 그러면 조금만 손질해도 뭐 많이 1%만 손질해도 1조 원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또 이거는 소득세 내는데 부과되는 세금 또 법인세 내는데 부과되는 세금 다시 말해서 누진세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건 누진세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누진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세보다는 지방 소득세가 뭐 형평성이나 뭐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훨씬 더 좋긴 하죠. 예. 예. 그리고 이런 누진적인 거를 하더라도 어쨌든 증세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 정부에는 절대로 증세는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특히나 서민 증세에는 강력하게 부정을 해왔는데 네. 이거는 보편적인 증세고 서민적인 증세라면은 입장도 확연히 바뀌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많이 바뀌죠. 네. 그러니까 증세를 안 하겠다 정도. 거기다가 서민 증세는 더욱더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뭐 정부가 청와대나 정부가 뭐 전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네. 주변에 이렇게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통하는 학자들 예.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서민 정세거든요. 네. 예, 뭐 부가가치세를 높인다, 뭐 그렇죠. 담배 서비스를 높인다, 주민세, 뭐 주세를 높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실 이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네. 근데 정세를 국민들 중에 대다수는 뭐 무조건 정세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진 않죠. 예, 내가 그렇죠. 받아야 될 복지라든지 혜택을 생각하면은 네. 그 정도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국민 정서는 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약속을 어기는 거가 돼버리면은 또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 국민들 얘기는 내가 세금 내서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네. 또 복지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세금 더 내겠다 이게 예. 다수의 국민들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다면 이제 그 중에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제 증세를 할 때 아무래도 여유 있는 분들 증세를 먼저 하고 또 뭐 비과세 감면이나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쪽에서 증세를 좀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서민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면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서민 증세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요. 네.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해서는 뭐 발표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네. 항상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재정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들은 뭐 자신들도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체 재원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방세 세입 돈 들어올 때가 많지 않고 중앙에 네. 많이 의존을 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좀 감시 통제가 중앙 정부가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자체 개혁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신뢰를 받도록 이렇게 지출도 예.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 세수를 우리 쪽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데 네.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많은 언론들이나 방송들이 이렇게 감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감시 통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자체들은 잘 안 되고 굉장히 불투명하죠. 훨씬 더 불투명하거든요. 네. 이런 난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자체들이 조금 그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세수를 늘려가도록 이렇게 예.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쪽에 그 분들 외유 나갔다 오셨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번 유순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청사도 너무 화려하게 지어놓은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뭐 청사들 가보면 대부분 다 화려하게 지어 있는데 네. 뭐 이웃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좀 반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소박하게 이렇게 네. 관공서 지어놨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상당히 이제 정치인들 수준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모범을 보여주면은 주민세 반발에 이렇게 크게 저항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우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김대리의 생존 전략, 생생 직장인 시스템. 성공하는 직장 생활을 위한 시티크 방법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내와 성공전략연구소 소장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성공 직장인 5번째 시간인데 어떤 성공 메시지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보통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 통장이라는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필요하죠. 예, 그 뜻이 성공하시려면 이 성공 통장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통장 또 만들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성공이 들어있나요? 거기서 이렇게 뺐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다만 이제 그걸 빼시려면 비밀번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네. 예, 그 아이디는 이 방송 좀 말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끝까지 들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비밀번호를 나중에 알려주시겠고. 사실 여기서 이제 성공 통장이라는 것은요, 예, 사실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에 앞서서 한번 네. 제가 MC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글쎄요. 예. 석유나 뭐 물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대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가장 부족한 것은 시간이라는 자원이라고 합니다. 아, 시간도 자원이죠. 예, 그래서 예, 부족합니다. 한간 전문가들은 네. 시간 기근 시대다. 요즘은 시간이 없다. 네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부족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문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들한테 공평적으로 이제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하루 86,400초라는 것입니다. 아, 그걸 초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군요. 상당히 이제 양이 많은 것처럼 네. 보이죠. 그래서 좀 실패하시는 분들은 시간들이 늘 늘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다소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이걸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시간을. 그래서 시간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시간은 또 네. 흘러가기 때문에 붙잡을 수도 없고요. 예. 또 시간은 지나간 것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 맘대로는 할 수 있지만 자지우지는 할 수 없고요. 또 그다음에 저축을 하거나 저장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데 돈을 벌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놓치는 경향이 좀 많다는 말씀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은 시간을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시간을 재구성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구성이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재구성이라는 말씀은요, 예.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인데요. 대개 이제 무능한 직장인들은 늘 입에 이런 얘기를 달고 삽니다. 아이, 바빠. 오늘도 바쁘네. 전데요. 네. 예, 그래서 예.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네. 시간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아, 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께서 좀 오늘 좀 생각을 좀 바꾸셔갖고요. 하루에 한 1%라도 시간 계획을 짜는데 좀 신경을 쓰시면 네. 나머지 99%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네.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도둑을 잡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아마 훔쳐가는 그렇습니다. 주체인가 예, 보군요.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뭐죠? 예. 어떤 자, 바로 예. 한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일단 쓸데없는 오락이라든가 게임 같은 거. 예. 그리고 직장 내에서 잡담 같은 거. 잡담. 네. 이거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나친 회식 3차, 4차 간다든가. 네. 회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번째 좀 죄송한데 지나친 TV 시청입니다. 예. 지나친 TV 시청. 이것은 제가 네. 혼날 복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좀 크다는 거. 그다음에 아이쇼핑. 네. 그다음에 이제 방바닥에 저는 엑스레이 찍기라고 하는데요. 방바닥에 엑스레이 예, 찍기요? 집에서 계속 둥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뭔가 그냥 손에 안 잡히는 것처럼 네. 잠자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도둑 중에서 가장 큰 것이 TV 시청인데요. 대략적으로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TV를 약 한 35시간. 35시간. 그렇게 많이 보나요? 네,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에 한 비중 168시간 정도가 되는데 한 25%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회사 갔다 와서 나한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에 약 한 65%에서 70%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냥 도둑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TV 시청이다. 예. TV 시청을 줄여라라는 말씀이네요. 예. 네, 그러면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유형별로도 정리를 할 수가 예. 있나요? 제가 그래서 한 4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네. 일단은 시간 창조형, 그다음에 시간 절약형, 시간 소비형, 시간 파경입니다. 그래서 바쁘시니까 MC께서 예. 저도 보니까 대충 답은 나오는데 네. 어느 유형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 절약이나 창조까지는 안 되고 예. 소비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네. 겸손한 말씀이고 시간 절약형 같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과 실패하시는 분들을 단적으로 구분한다면 시간을 잘 쓰냐 못 쓰냐.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간을 잘 쓰는 사람, 시간 창조자들이 참 거의 성공 네. 인생 사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하루가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48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창조한다는 것이죠. 잘 네. 쪼개가지고 네. 어떤 분들은 15분 단위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간을 나눠가지고. 네. 그 다음에 참 일단은 재밌게 삽니다. 예. 하루가 그냥 재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꼭 취미 활동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 바쁜 시간에도 예, 꼭 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간 관리 수첩이라는 걸,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서 이게 뭐 수첩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작은 메모에다가 정리해서 쓴다. 그리고 그렇군요. 가장 특이한 것은 네. 소중한 것 먼저 하기입니다.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게 비결이군요. 최고의 비결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시간 창조형으로 바뀌려면은 어떤 것들을 좀 바꾸면 예. 될까요? 저희 이렇게 아파트에 살다 보면 쓰레기 종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것을 응용해서 시간 쓰레기 종량제 5가지를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라. 예. 시간 쓰레기 종량제 이게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예. 단호해져라. 그러니까는 네. 일단은 뭐 약속이라든가 뭐 있을 때 일단 단호해져야 되는데 또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네. 뭐 꼭 뭐 죽어도 할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게 딱 매듭을 짓는.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두 번째로 이게 어려운데요. 아니오란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시간 관리 모두 지금 우유부단하신데 이게 뭐 중요하다든가 뭐 하면은 그냥 아니오라고 잘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군요. 상사가 예. 오늘 뭐 아버님 생신인데 꼭 가야 되는데 야 그때는 좀 잘라주라는 뜻이죠. 네. 예. 세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소중한 것 먼저 하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그래서 네. 시간 관리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소중한 것 먼저 하기. 즉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군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잃어버린 시간을 꼭 찾아라. 네. 그냥 바쁘다 하는데 잃어버린 시간은 아까도 언급한 그냥 쓸데없는 보내는 시간인데 네. 시간 도주. 바로 예. TV 보기란 뜻입니다. 이걸 좀 TV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적당히 보자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사각지대를 좀 잡아봐라. 그래서 시간 사각지대가 예, 있나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가장 심한 틈이 큰 곳은 출퇴근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 네네. 예,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방송국에 올 때 BMW를 타고 왔는데요. 네. 그럼 저분은 뭐 부자인 모양이다는데 BMW라는 것은 일단 버스, 네. 메트로, 예. 더블 워킹. 예. 왜 굳이 그렇게 하냐면요. 사실 오면서 이 방송 대본도 보고 예. 메모도 오고 생각도 오는데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15분 정도 짜투리 시간을 응용해 본다면은 네. 1년을 이것을 계속한다면은 놀라지 마시고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가요? 예, 이것이 예. 가령 뭐 3년 계속된다라면은 네.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전문가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나오고 계속해서 평생 한 40년 동안 네. 매일같이 15분을 나를 위해서 쓴다라면 책을 읽는다라면 1000권 정도 읽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뭐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하루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내셔야 되는데 저는 하루 이 시간 정도를 내는 것을 1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저는 이것을 마이 타임이라고 합니다. 마이 타임. 마이 타임. 예, 4시간. 네. 그래서 하루에 15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까 꼭 예. 마이 타임 이것을 좀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끝날 때가 돼가는데 예. 성공통장의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예, 가셔야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비밀번호 코드는요. 네. 86,400초입니다. 아. 예, 86,400이란 단어를 네. 여러분 인생에 집어넣으시면 네. 사실 성공의 문이 쫙 지금 보이시죠? 예, 보이십니다. 마이 타임을 잡고 이 시간을 확실하게 관리를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성공 전략 지금까지 열심히 알려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그런 것들을 다 명심을 하면서 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성공 전략 연구소의 이내화 소장이었습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오늘 경제뉴스 뒤집기에서 주민세 인상 논란 얘기를 했는데 문자들 주셨습니다. 6584님, 한 번에 주민세 100% 인상이라니 기가 찹니다. 결국 또 서민들 부담만 늘어나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7099님은 세금이 그대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가 국민 돈 어디 썼나 믿고 궁금해하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